안녕하세요. 글로우형 김상대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각턱 보톡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초반에는 효과가 있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생각해보면 보톡스가 효과가 참 좋긴 한데 이게 모든 경우에 다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케이스별로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각턱 부위가 각져 보여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는 건데요. 각이 져 보이는 이유가 근육인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지방이 많아서 그래서 피부 처짐이랑 늘어짐이 같이 동반된 경우도 사실 꽤 흔합니다. 근육은 보톡스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얼굴 라인을 여전히 특히 정면에서 봤을 때 잡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톡스보다도 지방을 좀 더 분해해 줄 수 있는 인모드 같은 리프팅 혹은 지방분해 주사 같은 치료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이 줄고 그리고 그에 따라 피부 탄력이 같이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는 근육이 그제서야 도드라지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고 비로소 사각턱 보톡스를 했을 때 보톡스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각턱 보톡스를 몇 차례 꾸준히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좀 자세히 해보면 턱선을 덮고 있는 지방이 많고 피부 처짐이 심해서 탄력을 먼저 개선해야 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당분간 보톡스를 중단하고 인모드 리프팅이랑 레이저 시술로 지방층과 피부 처짐을 먼저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사각턱 근육이 그제서야 좀 도드라지게 드러났고 리프팅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그제서야 보톡스를 맞으니 근육이 줄어드는 효과가 전보다 훨씬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좀 흔합니다. 턱선 양쪽의 이 모서리 부분에 특히 귀 바로 밑에 위치한 침샘, 이걸 그래서 귀밑 침샘이라고 하는데 이 귀밑 침샘이 발달하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땐 단순히 근육을 줄이는 보톡스가 아니라 침샘 보톡스가 먼저 필요한 경우입니다. 특히 많은 중년 남성분들의 경우는 귀밑 침샘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근육이나 지방 혹은 피부 처짐으로 보고 접근을 했다가 근육도 줄어들고 지방도 줄어들고 피부 탄력도 개선이 됐는데도 귓볼 바로 아래 부위만 약간 볼록하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럴 땐 침샘을 좀 의심해봐도 좋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근육량이 사람마다 되게 다 다르듯이 사각턱 근육도 타고난 근육의 크기가 애초에 좀 크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용량을 좀 더 조절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보톡스를 맞으면서 내성이 생기면 아무래도 보톡스 효과가 약해지거나 보톡스 효과가 아예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약제를 내성이 없는 보톡스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시술들과 병행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효과가 보톡스로 안 났다고 바로 우리가 내성으로 의심하고 단정 짓지는 않고요. 같은 용량으로 일단 한 번, 두 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봤는데도 그럼에도 여전히 효과가 없을 때 이때부터 우리 내성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성을 진단하기 전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다른 가능성, 앞서 언급드렸던 지방이나 피부 처짐, 침샘 내지는 근육량의 문제를 먼저 배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성으로 의심이 되면 그때는 내성이 없는 보톡스로 변경을 해야 할 텐데요. 내성 확률이 0인 독일제 보톡스인 제오민, 만약에 내성이 걱정된다면 그때 빠르게 제오민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충분히 상담을 함께 한 후에 함께 고민을 해보고 그것에 맞춰 전환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보톡스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케바케도 사라졌나요? 그렇죠. 모든 미용 시술 중에서 제일 흔하게 많이 하는 시술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각턱 보톡스만 해보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런 분들 중에 꽤 많은 경우는 첫 번째는 효과를 많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없어서 엄청 좌절하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 인상이 어떻게 달라졌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각턱 근육이 얼마나 줄고 사이즈가 얼마나 줄었냐,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최종 인상이 얼마나 균형 있는, 얼마나 더 전보다는 비율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변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방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볼륨이 좀 부족한 데를 조금 보충하거나 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훨씬 더 얼굴의 비율이 더 맞아가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아주 많습니다. 그거 하나 이제 놓쳤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사각턱 보톡스가 효과가 안 나는 이유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각턱 보톡스 효과가 최근 들어서 안 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사각턱 보톡스 효과는 되게 잘 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느끼시기에 보톡스 효과가 되게 없다고 느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각턱 보톡스를 꾸준히 우리가 정석으로 얘기하는 4에서 5개월 간격으로 한 1년 이상 내지는 뭐 한 2, 3년 가까이 꾸준히 계속 맞아오신 경우들이 꽤 있으십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꾸준히 한 2년, 3년 이렇게 맞았다 치면 최소한 우리가 잡고 싶었던 교근의 모서리 부분만큼은 약간 만성적으로 계속 근육을 안 써서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돼요. 이러면 보톡스 효과가 지금 길게 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육은 계속 작아져 있는데 거기에다 보톡스를 더 맞게 되면 더 줄어들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커져 있는 게 줄어든 그 드라마틱함이 좋았는데 그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 차이가 없는 것 때문에 효과가 없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상담실에서 보톡스가 들어간 포인트가 그렇지 않은 포인트의 차이가 어떻게 지금 나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상담을 통해서 체크해야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얼굴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얼굴이 작아져 보이고 그러면서 약간 리프팅되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 더 기대하신다면 지금은 근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얼굴 라인 각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지방이나 피부 탄력이나 이런 다른 측면에서 변화를 줄 여지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게 지금 필요한 건지 그거를 또 다시 같이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많이 맞아오신 분들이 뭐 5년, 10년, 15년 이상이 되어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몇 년 이상 보톡스를 맞아오면서 생긴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내 현재 상태가 어떤지 면밀히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여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병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김상대 원장이었습니다.